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5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훈입니다. 자, 목요일이고요. 예, 목요일입니다. 급락 이제 하루 만에 약간 진정은 된 것 같아요. 다우가 반등을 했고 S&P나 나스닥은 조금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반등을 했다. 사실 이제 ISM, PMI, 제조업 PMI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고용 관련해서 밤사이에는 졸트 보고서 있었고 뭐 고용 보고서 비농업 부분 고용 관련한 데이터 나오고 또 이제 목요일 밤 사이에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등이 나오죠. 근데 밤새 나왔던 고용 데이터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좋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에 워낙에 많이 하락해서 그런지 반등, 그러니까 뭐 표현으로는 급락을 끊어냈다라고 하는데 그 급락을 끊어낸 배경도 참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또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떠오르니까 금리나 이번 9월 FOMC에서 50bp 할 거야 라는 가능성 올라가면서 또 국채 2년물 금리가 변동성을 보이는 게 또 시장의 하방 압력을 조금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해석하는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옥신각신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럴 때 투자하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앞에 저희가 그 삼진제약의 건강식품을 쫙 깔아놨잖아요. 시장에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식품. 이렇게 뭔가 힘들 때, 피곤할 때는 뭐 하루 엔진 딱 이렇게 장착하고 관절이 아플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시장이 이런 부분에서 안 좋을 때는 이게 탁 처방이 되고 하는 그런 시장 건강식품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활기차게 이 아침을 열기 위해서 한번 힘 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또 시장 정리해 드리고 글로벌 인터뷰는 또 풍성하게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먼저 우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 모시고 우리 반도체 아저씨 또 동묘형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으시죠. 왜 동묘형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시장에서 이제 지금 반도체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주도주의 이런 휘청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며 관련한 종목을 투자 혹은 주도주가 만약에 정말 이게 앞으로도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부분을 보면서 향후 전망을 해야 되는지 요목조목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또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명서 소장과 함께합니다. 미국보다 이제 먼저 중국은 더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죠. 과연 변화가 또 그 사이에 있었는지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는 혼조를 보였습니다. 사실 장중에 S&P와 나스닥도 상승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막판에 상승폭을 내주고 하락폭을 조금 줄이지 못한 채 다우만 0.09%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0.16% 소폭 하락, 나스닥은 0.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까지 보자면 0.19% 러셀도 장중 상승을 뒤로하고 하락 전환을 했고요. 자, 유가가 여러분 배럴당 WTI 기준으로 $70를 하회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뭐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으면서 당연히 이에 따른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산을 하겠다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밝혔었던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원래 증산을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하루 18만 배럴 증산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요거 좀 연기하겠어. 국제 유가가 또 뜻밖의 또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크게 하락하자 10월 실시 예정이었던 감축 중단, 즉 이제 증산을 다시 한번 재고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의 낙폭은 확대가 됐고요. 결국에는 배럴당 $70를 하회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어저께였죠. 저는 이제 그 SNS에 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주유소에서 사장님이 그 안내판처럼 이렇게 내일
기름값이 더 싸질 예정이니까요. 오늘은 최소한의 양만 넣으세요. 이런 공지를 붙은 거를 보고 되게 훈훈하다. 사실 사장 입장이면은 비쌀 때 넣으면은 더 좀 마진이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 구조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소비자를 생각하는 그런 공지 글이 있었다라는 걸 보고 와, 세상은 여전히 아직은 따뜻하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를 봐야겠죠.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3.7%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게 3.9까지 올랐었잖아요. 근데 다시 1.98% 하락하면서 3.7까지 떨어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반등에 대한 부분은 안 좋은 소식과 또 시장을 받쳤던 좋은 소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반도체 아저씨가 들어오시는데 약간 존재감을 발휘하셨죠.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거를 예고 드린 거고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의 구인 건수가 767만 건으로 집계가 됐어요. 이게 엄청나게 긴 기간, 그러니까 2021년 1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구인 건수가 줄었다라는 건 기업에서 사람 구해요라는 것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니까 노동시장, 고용시장이 지금 냉각되고 있다는 또 다른 지표가 나온 겁니다. 물론 이거는 7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후행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이 구인 건수가 좀 늘어나서 여전히 많이 사람이 필요하구나. 관련한 경기에 대해서 좀 열심히 일하려고 혹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구나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지표가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고용 그렇게 냉각 아니야. 괜찮아. 라고 밝히는 그런 당국의 발언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자 시장에서는 이제 10년물도 떨어지긴 했는데 2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0.1% 하락하면서 3.79를 장중에 기록하며 올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50bp 인하 가능성 대두 이러면서 시장이 좀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우만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종목 가운데서는 반도체 종목들 좀 반등을 보였어요. 물론 엔비디아는 미국 법무부에서 소환장을 보냈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죠. 그동안에는 약간의 뭔가 뭐랄까요? 좀 이게 표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뭐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그런 페이퍼워크만 했다면 이제는 들어와서 제대로 조사 한번 해봐야겠어.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하락을 했는데 반면 뭐 AMD나 뭐 M7 종목 중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맵을 통해서 전체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뭐가 가장 올랐나를 보면은 테슬라 4.18%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는 AMD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87%, 그리고 브로드컴이 0.8%. 우리 맵 준비 안 됐죠? 네, 우리 맵이 준비 안 됐으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맵을 한번 제가 쫙 펼쳐질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보이는 것처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자 당연히 에너지주들은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엑스모빌, 쉐브론 주가 모두 1에서 2% 사이 하락을 했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코노코필립스도 1% 하락하면서 에너지 섹터 내에는 전반적으로 좀 붉은 기운이 있었고 헬스케어 섹터도 약간 혼조 보이면서 조금 쉬어갔습니다. 일라일리 주가 1%대 하락 보였고요. 머크도 소폭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M7 종목 중에서 유독 좀 많이 빠진 건 아마존. 근데 많이 빠졌다고 해서 뭐 3%, 4%는 아니고요. 1.6% 하락.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은 1% 미만의 하락. 그리고 메타는 강보합권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곧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어제 좀 조정 보였던 섹터 중에서 보니까 보이시죠? 지금 필수 소비재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달러 트리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난주에 달러 제너럴도 실적 안 좋았고 향후 중저소득층의 이 소비가 좀 줄어들 거다, 안 좋을 거다 해서 가이던스가 안 좋았는데 달러 트리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제너럴도 3%, 달러 트리의 주가는 무려 22% 급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제 많이 걸리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 근간을 이끌고 있는 그런 주요한 소비층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허리 더 졸라매고. 그러니까 이렇게 싼 제품도 그동안 뭐 싼 제품 3개 샀다면 이제는 힘들어서 한 개밖에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 코스트코의 주가는 1% 반등, 그리고 타겟이나 월마트도 1% 미만의 상승을 보였고요. 넷플릭스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약간 고점에서 쉬었던 넷플릭스 0.65% 강세, 그리고 어제 좀 방어주 성격으로 올랐던 통신주는 좀 혼주를 보였는데요. AT&T의 주가는 올랐지만 버라이즌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쪽을 한번 볼게요. 카드사 쪽은 좀 혼주를 보였는데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은 일제히 1% 미만이지만 하락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 최근에 좋죠. 예. 제가 $500 가까이를 보게 되다니, 제가 $200대 우리 이항윤 위원님이 선물 주셨는데, 예. 이거 결혼 축의금으로 미리 주신 거거든요. 결혼의 계획은 전혀 없지만 축의금으로 미리 주셨는데 축의금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얼른 $500 되기 전에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예,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0.36% 올렸습니다. $478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체 시장 분위기가 뭐 방어주 성격, 또 배당 성격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또 하락장에서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성장주 그리고 M7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양상이 뚜렷하게 밤사이에도 펼쳐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그동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반도체가 좀 이끌었던 시장은 과연 앞으로 변화가 생기는 건지, 그 변화 속에서 어떠한 데이터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명확한 뷰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반도체 아저씨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주 보니까 지난주에서. 너무 좋네요. 네, 저는 그런데 저도 그래요. not everybody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모든 분들이 그렇죠. 네. 새벽에 이렇게 뵐 수 있는 5시 볼 수도 있는데 5시에는 제가 안 내요. 저 힘들어요. 5시는. 6시도 지금 힘든데. 그냥 죄송합니다. 6시로 타협을 해주시죠. 네, 6시 정도, 네. 6시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5시에는 못 일어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반도체 엔비디아가 좀 영 힘이 없어요. 네네네. 일단 아까 그 반독점 그것 때문에 소환. 어저께 그쵸 소환 들었고 네. 오늘도 좀 아침에 좀 반등도 하는가 싶더니 결국은 빠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한 번 되었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조심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되었다는 건 8월 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적 블랙웰 나오는 것도 네. 11월이니까 조금 기다려 봐.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뭐 AMD가 좀 올랐잖아요. 그 소환을 왜 했을까요? 소환을 한다면 좀 이게 독점에 대한 의견이 국가에서는 다른 거 하나. 그 뭐 인수하는 거 이번에 인수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서 좀 얘기가 많던데요? 또 있고 아마 뭐가 됐든 간에 혼자 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을 것 같고요. AI가 왜 그러지? 이게 써버린 AI라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이제 AI 인프라스트럭처 개별 회사가 아니고 마켓이 커지면은 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네. 좀 제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AMD가 좀 오른 것도 그런 거랑 관련이 된 것 같아요. AMD가 어저께는 이득이니까. 덜 빠지고 오늘은 올랐잖아요. 그렇죠? 뭐 인텔은 워낙 경쟁이 안 되니까 그건 뭐 이해를 인텔은 하고. 뭐 지금 막 로이터발 또 속보도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뭐 AMD라든지 약간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위험을 엔비디아 말고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온디바이스 쪽으로 애플 나오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쪽으로 하고 만약에 AI 쪽에 근본적인 스토리가 완벽히 망가진 게 아니고 네. 엔비디아에 대한 경계감으로만 몇 개월 쉰다 만약 그렇게 잡으면은 네. 온디바이스인데 애플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좀 미리 좀 실망했는데 브로드컴이나 그 퀄컴, 브로드컴 네트워킹의 핵심이고 그다음에 그 퀄컴하고 다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온 디바이스 AI 할 때 네. AI 칩 네. 할 때 얘네들이 설계를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통신력 칩의 쪽에서 조금 기회를 노려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시장이 만약에 회복이 잘 안 되면은 그것도 절대적인 의미는 크지 않은데 그렇죠. 상대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서 저도 이제 브로드컴을 좋아합니다만 브로드컴, 퀄컴 그다음에 실적 잘 나온 마벨. 뭐 브로드컴 오늘 실적도 발표되니까 기대심도 있고 AMD는 약간의 엔비디아의 수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쪽으로 잠깐 도망갈까 그런 심리까지도 있기 때문에 AI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뭐 어딘가에서 놀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네. 소극적이라도 그런 플레이가 단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약간 보였다.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끌고 동생들이 같이 가는 그런 네. 장사가 있었다면 제 큰형님이 지금
그런 반독점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네. 뭔가 제재를 받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길을 못 뺐던 동생들이 이제 촥 이제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도 뉴스가 단기적으로 공백이죠. 네. 예. 9월달, 10월달 중반까지는 엔비디아 자체만 봤을 때는 공백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주도주가 반도체가 이제 주도주의 힘을 잃었다라기보다는 엔비디아가 주도주는 잠시 놓아놓는 것이 현실적인 잠깐 현황. 엔비디아가 쉰다. 뭐 이제 좋게 얘기해서 그런 좋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쉰다고 얘기하냐면 네. 무작정 내려가기는 이게 105불, 100불 뭐 이렇게 또 기대하시는 분이 기대한다는 말이 이상하고 네. 미리 팔거나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그때 저가 사야 매수하는 한다.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한 28배, 7배가 되면은 100불 초반이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무너지지는 않을 수 있는데 경기가 진짜 뭐 빅컷이 2번 나온다. 네. 뭐 갑자기 죄송합니다만 지금 빅컷이 9월 달에 빅컷이 45%로 확 올라갔거든요. 더 올라갔죠? 예. 근데 그래서 9월 달에 아니라 합시다. 근데 11월 달에 빅컷 그죠? 네. 예, 그러니까 5월 달 9월 달에 25, 그다음에 11월 달에 50bp. 그래서 빅컷이 결국 11월 나온다는 확률은 70%가 넘어요. 네. 그리고 빅컷이 2번. 이번에도 빅컷, 다음에도 빅컷. 이 확률도 한 18% 됩니다. 네. 그런 언서틴티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어느 주식도 저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뛰기에는 모멘텀이 만만치 않다는 거 사람들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 네. 오늘 거래량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장도 거래량이 쉽게 많이 늘어날 태세는 아니어서 네. 반등이 있더라도 그 의미 있는 아니면 올라가는 주식이 있더라도 그게 의미 있는 대체라든지 세이프한 해븐 그 안전빵인지 그쪽이 그거는 장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죠. 네. 지금 앞서서 저희가 CNBC 엔비디아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소환장 받은 거. 근데 지금 CNBC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그 엔비디아 대변인이 소환장을 받지 않았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시간에서 좀 오르고 있나요? 지금 시간에서는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볼게요. 아까 오기 전까지는 특별한 거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대변인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받은 게 없다라는 얘기. 이게 0.39% 소폭 올라가고 소폭 있습니다. 올랐어요. 어, 그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뭔가 받은 거랑 이제 받았다 할 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어딘가에서 이제 흘러나갔을 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들기는 게 해요. 만약 하면은 안 빠질 수는 있죠. 네. 근데 모멘텀은 아주 쉽지는 않으니까 아. 애매한 겁니다. 자, 그럼 저희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일단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반도체 주가는 네, 오늘 뭐 필반이 네. 반등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하여튼 어제 워낙 무너져갖고 많이 빠졌죠. 했는데요. 이게 오늘 새벽 거를 반영을 시킨 건 아니고 반도체 네. 주가 전반적인 걸 보시면은 필반 이게 발음이 그렇게 많은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예, 필반인데 네. 이게 오늘 거 아니고 어제 겁니다. 네, 근데 네. 큰 차이 없으니까 네. 이게 한 19% 빠진 거예요. 언제 대비했을 때? 7월 10일 대비했을 때. 7월 10일이 뭐예요? 7월 10일하고 30일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7월 10일은 엔비디아 고점입니다. 아. 엔비디아가 135불인가 6불 갔을 때고요. 네. 매크로가 경기 침체 얘기가 거의 안 나올 때였죠. 그러니까 IT에서 좋을 때였다.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빠진 상태에서 회복이 됐는가 이건데 7월 31일은 뭐냐? 8월 들어가기 직전 네. 약간의 기운이 있었습니다만은 FOMC 직후에 근데 아직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 때 네. 8월 2일, 5일 가기 전에 주가예요. 참고로 S&P 500, 뭐 다우, 뭐 이렇게 나스닥은 7월 말 대비했을 때 다 올라왔었죠. 다 올라오다가 엊그저께 많이 빠져갖고 네. 그래도 뭐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IT의 대표적인 반도체는 지금 그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그 어쨌든 간에 9% 네. 빠진 상태고 반도체 그 고점일 때 대비 19% 빠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라지 캡이든 스몰 캡이든 아주 큰 차가 크지는 않아요. 뭐 엔비디아 여기 보세요. 20% 가까이. TSMC도 16%. 마이크로는 35%. 마이크로 오늘 좀 올랐죠? 근데 34%. 네.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비트면 삼성 하이닉스도 이거는 어저께 장중 고점을 친 건데 네. 이거 7만 원, 15만 4천 원이니까 더 내려갔죠.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한 20% 빠진 거고 하이닉스도 30한 5, 6%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마이크로랑 똑같이 갔고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랑 비슷하게 갔어요. 그러네요. 고점 대비로는 7월 10일. 근데 이렇게 악유하죠. 우리가 7월 10일까지 올라갈 때 우리는 못 가고 얘네들은 그렇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드라이브 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억울하게 얘네들이 빨리 올라오지 못하면 우리도 못 올라가고. 그때 우리가 올라간다고 얘네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주도하는 거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오는 9월 27일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네. 마이크론이 6, 7, 8월 달에 실적이 제일 먼저 발표되거든요. 벌써 8월 달에 좀 약간 초를 치긴 했지만 그거 나올 때까지 모멘텀이 메모리 내지는 엔비디아 쪽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주가가 미리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기가 쉽지도 않다는 거 있지만 네. 사더라도 모멘텀이 빨리 오기다 기다리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만만치 않다는 게 이 대표적인 반도체주에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제가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 발표한 마벨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오늘 발표되는 브로드컴 약간 네트워킹이라든지 통신용 칩이라든지 온 디바이스를 가질 때에 다음 주 애플 납두고 그런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장이기 때문에 네. 오늘의 그 반등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죠. 더 빠지면 안 좋은데. 근데 일단 아직은 미풍인지 폭풍인지 태풍인지 이제 지나가 봐야지 한다. 오늘 제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그 졸츠 보고서 그 7월 달이기 때문에 조금 그거하고 판단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행성이 있고. 그 이제 그 이제 고용이 줄어든 거는 그 이제 고용이 늘어난 저기 구인 수가 줄어든 거? 줄어들었죠. 그 줄어든 거하고 그 다음에 해고도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구인 그 지표가 1.1까지 떨어서 완전히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7월 달이기 때문에 판단 안 했습니다만 오늘 나오는 건 얘기가 달라지죠. 오늘은 이제는 비농업. 그 ADP 민간 고용인데 민간 고용? 민간 고용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의미를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간국이 나쁘더라도 정부가 고용을 땡기면은 실제 그 실업률하고 비농업 고용자 지수 자체는 네. 내일 나오는 거, 밤에 나오는 거는 그다지 걱정할 게 아니라라고 또 치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영리해가지고 민간 고용이 만약에 생각보다 안 좋으면은 네. 정부가 나와서 내일 모레 데이터가 좋게 나오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좀 가려져 있는 거를 어거지를 막 이렇게 정부가 한다고 볼 수 있기 마사지를 때문에 하는 거다.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 모멘텀은 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동시에 경계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경기 침체도 민간 고용의 비중이 의미 있는 비중이 확 떨어졌을 때 결국 왔거든요. 오늘 나온 것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격차가 붙었습니다. 이 역전이 정상화가 뭐 0.1bp인지 뭐 거의 1bp가 아니게 붙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2개월에서 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늦게 잡으면 내년도 2월 달, 빨리 잡으면은 올 연말. 그렇죠. 연말에 될 수 있죠. 물론 정부의 대책이 있고 정부 고용으로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다는 것도 주가가 더 이상 폭락 안 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만은 네. 이게 미풍으로 끝날지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태풍이 한 번 올지 아니면 엄청난 반등이 올지 세 가지인데 엄청난 반등이 온다고 저는 베팅을 아직 못 하겠고요. 그래서 태풍인지 미풍인지 좀 다음 주 초반까지는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들 발표되는 거를 다 본 다음에 시장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우리가 지금 파악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 진짜 그때 3% 4% 올라가는 게 이의가 있으면 네. 그때 따라가도 돼요. 근데 3% 4%가 이번에 빠지긴 쉽고 올라가긴 쉽지 않은 그런 장세가 최소한 8월 9월 달 중후반까지 갈 수 있다는 거가 하나 있고 수급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이런 게 있는 거고 이제 미국 얘기하는 거니까 일부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 항상 수급이 약하다고 하지만 뭐 금투세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유대인 자금의 북클로징이 10월에 많이 있다는 것도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선거를 앞두고 뭔가 펌프질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갖고 사람들이 확 달라붙을까? 아니요. 파는 걸 미룰 수는 있어도 아마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는 무조건 디펜시브 하는 건 아닌데 네. 제대로 안 가더라도 좀 길게 보고 지금 롱텀으로 변동성이 적은 주식을 좀 믹스를 밸런스에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좀 많이 빠졌으니까 한번 이제 먹겠어 이런 식으로 달려들 타이밍인지는 판단을 좀 더 이전보다는 좀 더 한 템포 늦게 해도 된다. 그렇죠. 아니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기대감에 이제 미리 매수하고 네. 그랬던 구간이 있었다면 또 8월 시장에서도 급락이 이게 하루짜리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급락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다들 저가 매수 외치면서 빅테크 종목들도 반등을 또 강하게 했었던 건데 이번에는 또 따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 이벤트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여기에 확실하게 나는 뭐 상, 하 이런 네. 배팅을 탁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근데 살 때는 좀 늦게 따라가도 되는데 그럼 팔려고 하는 분도 조금 늦게 팔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팔 때는 가차 없이 팔 때는 늦어도 가차 better 없이? late than never. 늦는 거 늦어도 괜찮아요. 네.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네. 생각해서 제가 여기 매일 나오는 게 아니긴 합니다만 제가 요즘에 보통 좋은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몇 주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쳐서 그렇지 그렇게 했는데 유의할 코멘트가 계속 몇 주 사이에 2주 정도에 나왔어요. 그거 잠깐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뭐가 반도체 있을까요? 전투로 왔을 때는 네. 이거는 뭐 미국 주식이긴 합니다만 미국 주식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한국이 먼저 선행되는 게 있죠. 왜냐하면 8월 달에 우리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보시면은 금액으로 아직 50% 상단에 있죠. 네. 근데 물량이 물량 뚝 지수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로 갔거든요. 저게 뭐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레거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레거시람은 말고. 네. 네, HBM은 가격이 높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네, PC, 휴대폰 이쪽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일부 리스타킹이 끝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리스타킹은 잠깐 여름에서 휴가에서 쉬었거나 네. 이게 꼭 나쁘게 볼 건 아닌데 8월 달에 그러면서 이게 마이너스 됐는데 과거에 이게 마이너스가 될 때 보통은 HBM이 없을 때는 같이 금액도 결국은 따라 내려갔어요. 근데 HBM이 있기 때문에 이게 폭락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너무 물량이 떨어졌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걸 좀 보시는 게 힌트가 8월 실적 나올 때 9월 초에 나왔고요. 네. 그 전에 지난주에 나왔던 건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던 건데 네. 제가 이건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나오면서 애널리스트들이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약간 네거티브하게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넷앱이라고 있습니다. 넷 앱. 앱, NTAP 작은 회사 아닙니다. 한 네. 240억 불 정도 됩니다. 오. 그다음 퓨어 스토리지 네. 뭐가 있죠? 이것도 한 160억 불 되는 건데 비슷한 얘기가 낸드를 갖다가 얘네가 제품을 이렇게 얘네가 솔루션을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지만 낸드를 구매를 해요. 네. 근데 낸드를 지난 3분기 동안에 필요한 향후 3분기에 필요한 걸 다 구매했다라는 발언을 지난주 목요일 날 해가지고 이 주식이 10몇 %가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금요일하고 어저께는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네. 퓨어 스토리지도 전체적인 걔네들이 컨트랙 밸류를 하향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마이크론이 주가가 멈추거나 잘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물론 낸드는 디램 대비했을 때 규모가 작아요. 네. 디램이 7이고 낸드는 한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하이닉스도 영향을 준다고 봤었어야 되는 유의할 사항이 이미 나왔다는 거고 그러면서 애널리스트들도 월요일자 기준으로 한국의 애널리스트들도 네. 또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네거티브하게 톤이 있었고 그 네거티브하게 아니고 주의하라는 톤들 내는 애널리스트는 다 고창입니다. 라떼 애널리스트. 근데 아마 그 리포트는 별로 많이 안 보더라고요. 누가 리포트를 얼마나 많이 보는가는 이게 책이 나오거든요. 네네. 제가 소개를 했죠. 네. 소개했지만 별로 좋은 얘기 아니니까 네. 안 들으신 분 많이 있을 거고 들으신 분들은 어저께 폭락을 피했었을 거예요. 반도체 안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은 다들 아유 또 고점 논란이야, 아유 네. 피카오, 아유 이러면서 귀를 막게 되는 그런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해는 되죠. 잘 갖고 있는데 안 좋은 얘기 좋겠어요. 그렇죠. 듣기 그리고 싫죠. 원래는 무너질 때는 그 조금하게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그 네. 디램 같은 마이크론도 왜 이렇게 맞아 35% 하던데 네, 네. 디램 좋다니까요. 근데 예상대로 좋은 거고 낸드는 가격이 안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전망이 바뀌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아까 다 영향을 줬다는 거고 물론 마지막으로 이런 내러티브적인 거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할게요. 뭐 100년 전에 라디오에 뭐 급성장이 할 때도 뭐 결국은 주식의 유동성이 뒷받침 안 되면 무너졌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번에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얘기라서 아주 네거티브 안 하는데 얘기 안 하신다더니 하시네요 지금. 아니, 이런 애널리스트가 이런 증권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애널리스트라기보다는 스트래터지스트고 약간 역사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보시면 되는데 분위기가 이런 노이즈가 나올 때는 조금 단기적으로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그렇죠. 리마인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일단은 뭐 있었어요. 숫자에서도 한 2, 3주 찍히고 정도. 있고 뭐 수출 데이터 내용도 그렇고 한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막 반등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뭐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보지 않았는데 또 막상 하루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보니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시그널이 오늘은 미리 나쁘지 있었어. 않을 거예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 네. 미국장 네, 그 2.8% 필반이 올랐어요. 네, 그 전주 미국장 필반도 2.78% 올랐어요. 네, 그 우리는 좋아했죠. 네. 근데 그때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는 다 안 좋았어요. 언더였어요. 네. 그게 다 신호를 준 거라고요. 아, 그 내면 봤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어텐션이 안 된 게 좀 안타깝고 또 헷갈렸던 거는 애플이 구세주가 될까 봐. 애플이 미련이 디바이스 가지고 와서 근데 미련이 있는데 그저께 많이 빠졌죠. 뭐 한국이 못 빠졌어요. 미리. LG노텍, 그렇지. BH. BH 이런 왜 이렇게 폭락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거예요? 꺾이거나 약간 그것도 경계감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애플이 먼저 꺾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반영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이닉스 먼저 하고 마이크론 이렇게 뭐가 애매해서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날은 우리가 안 났지만 오늘 결국은 어저께 애플이 다시 또 마이너스가 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의 구세주에 대한 얘기도 애플이 잘 팔리면 좋죠.
근데 YOY로 이 아이폰 16이 작년 15보다 뭐 10% 이상 잘 팔릴 거라는 장담을 생산량 하려면은, 늘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 손에 들어가는 게 20일이에요. 9월 20일. 9월 20일부터 판매 사전 판매는 13일 보니까 13일부터 14일, 15일 우리 추석 때 사전 판매는 어떻게 됐어요라고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그걸 만족하는 건 9월 20일부터 확인되거든요. 그럼 리뷰가 나오겠네요. 리뷰. 리뷰가 나오니까 그때가 시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받자마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디바이스가 된 AI 관련한 내용이 탑재된 거를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서비스도 아니요. 유료라면서요? 그거는 10월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휴대전화만 일단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AI 나중에 하는 거 일단은 아이폰 16에 대한 매력 가지고 한번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 초도 그 다음에 AI 본격적인 거는 10월 달이거든요. 그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주가가 미리 갔고. 그러니까 이제 애플만 주가만 봐도 애플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주 편한 주가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니까 이제 조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애플이 구세주인지는 아닌지는 아직은 얘기하기 어려운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것도 확인하는데 이런 필요하다.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네. 보통 근데 애플이 그 약간 사과 가을에 제철인 것처럼 네. 10월 정도에 주가가 좀 통상적으로 좋았었거든요. 10월이 네. 10월이 좋았나요? 애플이. 그게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빠지면은 네. 좋았어요. 아, 9월에 빠지면 네, 그 10월에 발표되기 좋았다. 근데 이제 신제품 그 전에 발표. 좀 오르면은 오히려 빠졌어요. 아, 지금 좀 올랐는데. 좀 올랐다 쉬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부정적이보다는 이것도 좀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 네. 약한 고리가 한국이 먼저 망했다고 당한 거고 얘네 주가는 그래도 믿을 게 엔비디아도 없고 모두 하더니까 온디바이스를 붙고 있지만은 네. 과연 그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9월 달 또는 10월 달 넘어가 봐야지 초도의 어떤 반응을 볼 수 있다. 네. 이게 중요한 게 온디바이스 AI라 했을 때 온디바이스 PC보다는 네. 그러니까 AI PC보다는 AI 휴대폰이 더 임팩트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노심초사해서 보고 있는 건데 네. 데이터가 잘 나오기를 기대합니다만 하여튼 판단되는 근거는 이번 달까지는 아주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이 통상적으로 뭐 좋지 않은 달이다라는 그거. 심리가 깔려 있다 보니까 네네네네. 더 조금이나마 악재가 나오면은 거봐야 9월 안 좋댔잖아 쉬어 맞아요. 이런 분위기가 더 더해져서 시장이 힘든 것 같아요. 그거 있죠. 뭐 3%인지 5%인지 이렇게 마이너스 됐다고 하잖아요. 네. 확률적으로는 7대 3으로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더 많았고 평균하니까 뭐 마이너스 5% 네, 여러 가지 네. 통계가 나오는데 그거 심리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죠. 용기를 낼 수도 있는데 지금 용기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용기는 맞는데 네. 지금은 그럴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애플 관련한 데이터를 쭉 가지고 오시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애플의 그러니까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뭐 기대감과 모멘텀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9월이 아니고 10월. 우리가 꽤나 지금 돼야. 알 수 있는 게 10월 달쯤 돼야 10월 초반이 돼야 되고 네. 그 10월 후반이 삼성전자에 대한 3분기 실적에 대한 막 데이터가 나올 거고 발표하기 네. 전에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가 11월이니까 네. 그 전에 블랙웰에 대한 얘기도 업데이트가 되죠. 10월에 될 것이고 하려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한 달 정도가 남은 거예요 대충. 네. 한 달 동안 짧게 잡아도 한 몇 주, 길게 잡으면 한 달. 도 닦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이 테크의 대표주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요 마지막에 가져온 게 있는데 네. 미국의 탑7 주식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M7 아니고 지금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탑7? 그 김장렬의 탑7이죠. 김장렬의 탑7. 또 건방지다 하겠다. 아이, 이거 종목들을 왜 꼽으신 거예요? 이 제 마음에 종목들을? 들었어요. 일라릴리, 브로드컴, 이거는 테슬라, 월마트, 마벨테크, 순서는 이제 시가총액 순서. 버티볼디즈, 네네. 캐터필라. 오늘 거 반영 못 시켰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거 네네네. 어제 기준입니다. 이 빨간 것이 롱텀은 저는 가져갈 주식이라고 합니다. 빨간 종목 월마트 최근에 신고가 기록했고요. 일라릴리는 뭐 워낙 좋고 브로드컴은 이제 좋아하신다고 앞서서 좀 코멘트 해주셨고 마벨테크랑 마벨테크도 그렇고요. 그리고 롱텀으로. 알파를 보려면 테슬라나 버티브 홀즈나 캐터필라나 이거는 악유가 많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테슬라는 10월 10일 날 우리 로보택시 다시 얘기 공개하죠. 나오잖아요. 어떤 자율주행차가 빨리 돼가지고 전기차의 캐즘을 좀 깨야 되는데. 그치 좀 단기 써야 되는데 전기차와 캐즘이 그 하이브리드가 너무 빨리 크니까 네. 전기차 캐즘을 좀 늘리는 것도 있어요. 하이브리드가 되면요 연료가 줄잖아요. 저 하이브리드 사는데 샀어요? 너무 만족. 저는 3년째 하이브리드 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랑 사실 비슷하네. 나도 3년 전에. 플러그인도 아니고 저는 이제 한국 차라서 순수하게. 너무 편하고 연비가 연비 확 줄지. 예, 너무 두 배요, 두 배. 3분의 1 정도로 줄 걸. 저는 거의 두 배더라고요. 반 이하로.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귀찮게 이렇게 꽂아서 그래서 하이브리드 잘 되면 말이죠. 네. 유가도 내려가요.
연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PH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네, 중국에서 네. 많이 큰다는데 네. 미국은 아니니까 관계없지만 그러고 보면 하이브리드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전기차보다는 배터리가 한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PH 플러그인 네, 하이브리드는 이런 자꾸 캐즘을 계속 야기시키는 것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없어요. 전기차는 네.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서 생각보다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 갖고 수요를 이끄는 방법. 또 하나는 뭐죠? 아주 쌈박한 거. 쌈박한 거라면 뭐 자율주행을 자율주행부터서. 앞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은 전기차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전기차가 돼야지 빨리 반응해요. 이게 미케니컬 반응하고도 전기차니까 어떤 그 변화가 있을 때 전기차가 수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리포트 나온 게 제가 있는데 보면 전기차가 수월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를 캐즘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편이 되는데 문제는 자율주행 차차 자체가 또 인프라도 있고 보험적인 그렇죠. 것도 있고 사람들의 인식도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내년도에 자율주행차가 의미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 없어도 남들 다 죽이고 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투잖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보조금 없애더라도 테슬라가 표면적으로는 나 괜찮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면에는 돈을 벌고 장기적으로 싸움하겠다는 건 자율주행에서 승부를 더 확실히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의지인데 그게 주가적으로 내년에 투영될 수 있을 때 내년에 비저빌리티가 좋으면은 올해 말에도 발전될 수 있는데 마지막 기회는 10월 10일 로보택시 그거에서 가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기적으로 노리면은 전기차 개념이 아니고 테슬라의 그런 모멘텀으로 한번 기대해 볼까라는 정도가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는 알파고요. 네. 캐터필러 금리 인하되고 있죠. 금리 인하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 리포트 중에 다 좋습니다. 여기 네. 약에서 본데 캐터필러에서 좋게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제 나왔더라. 너무 많이 빠져갖고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 있어야 했는데 실적은 와이어에 빠집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은 그다음에 경기가 만약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가 진작돼서 미국에서의 건설 경기건 이렇게 중장비가 들어가면은 캐터필러가 주가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올해 어닝이 빠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나중에 효과를 본다고 하면 캐터필러도 알파로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작게.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서 테슬라하고 캐터필러가 알파가 될 수 있겠고 네. 많이 빠진 것에서 AI 관련되는 거는 버티브 홀딩스 같은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버티브. 버티브 하면은 버틸 수 있냐? 그건 아닌데 예. 전력 그렇죠. 인프라 솔루션. 필요하죠. 네,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우리 네. 그 냉각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에 냉각하는 시스템. 그거 넘버원이고 미국에서의 마켓시어가 엄청나죠. 근데 PER이 싸진 않지 이것도 많이 빠졌어요. 네. 한국의 전력 변전, 송부회전 네. 그 주식도 있습니다만 이 주식이 버티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주식도 쉽지 않거든요. 단기 트레이딩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한켠에 AI는 영원하다. 다만 그 자체도 주가적인 캐즘이 있다. 네. 라고 한다면 길게 보면은 버티브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버티브는 AI에 대한 롱텀, 그다음에 캐터필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결국은 경제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한 테슬라에 대한 올해 마지막 그 모멘텀 네.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은 네. 그 10월까지 이런 거는 알파라서 놓고 그다음 나머지는 안정적으로 롱텀으로 가지고 가는 건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이 꼽고 있는 미국 주식 탑7 왜 이 종목에 주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유를 들어봤고요. 우리 또 새벽부터 또 나와주셔가지고 제가 뭐 큰 도움이 될 만한 제품 하나 선물을 드릴게요. 요거 아이고 이런 감. 하루 엔진 이뮨 부스터샷 드시면은 에너지 갑자기 빵 나거든요. 오늘 네. 새벽에 일어나셨으니까 요거 하나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 첫 번째 시간에는 반도체 이야기 더불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 가져볼 법한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도 들어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